정말로 어린아이가 들어도 알 수 있게 쉽게 설명드릴 거니까 이 영상 하나만 보시더라도 선배 기사님들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화물직업전문학교 안 실장입니다. 제가 요즘에 코스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이 용어에 대해서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은 운수업을 하기 전에 알아야 할 기본 용어들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쉽게라는 표현은 정식 명칭이 아니고 정말로 어린아이가 들어도 알 수 있게 쉽게 설명드릴 거니까 이 영상 하나만 보시더라도 초보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계셨던 아니면 투입하실 분들이 선배 기사님들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 기본 개념입니다. 수송. 자, 많은 물건이나 사람을 멀리까지 옮기는 거를 수송이라고 표현합니다. 트럭이나 기차나 배, 비행기 등을 이용하게 되죠. 운송.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과정이에요. 배송. 물건을 고객에게 직접 갖다 주는 일을 배송이라고 합니다. 화물. 트럭에 실려서 옮겨지는 물건을 말합니다. 자, 상차. 트럭에 물건을 올리는 일을 말합니다. 하차. 트럭에서 물건을 내리는 일을 말합니다. 자, 정말 쉽게 설명드리고 있죠. 두 번째, 일하는 방식과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완제. 운송료 이외에 유류비와 톨비를 지급해주는 형태입니다. 다음, 무제. 운송료 그 안에 유류비와 톨비를 같이 포함해서 지급해주는 거예요. 자, 매출제. 운송료 안에 유류비와 톨비를 같이 지급해주는 형태를 말합니다. 무제와 매출제 똑같은 말이죠. 다른 게 무제는 기본 계약 개념이 있고요. 며칠, 어떻게, 몇 달 이런 계약 개념이 있고, 매출제는 하나하나 가는 계약 개념이 한 탕, 한 곳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제와 매출제는 같은 개념이지만 계약 기간이 있고 없고 차이. 자, 다음 지입차주입니다. 본인 차량으로 다른 회사의 물건을 옮겨주는 프리랜서,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기사님을 말해요. 이게 지입차주입니다. 자, 선탑. 내가 일을 하기 전에 경험이 많은 기사님 또는 내가 들어갈 곳의 기사님 옆에 앉아서 보는 실습이에요. 교육은 내가 선탑도 해보고 계약도 다 했어. 그러면 실제 투입하기 전에 배송과 상차, 하차 등을 배우는 단계를 교육이라고 합니다. 자, 연수. 운전 연습을 해주는 단계예요. 자, 선탑까지 다 하셨어요. 계약을 하셨어요. 그럼 내가 교육 들어가기 전에 운전도 어렵습니다 하면은 연수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교육은 배송, 상차, 하차 등을 배우는 단계예요. 엄연히 다른 단어입니다. 자, 세 번째, 운행 조건 및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브랜드. 우리가 배송하는 회사의 이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CU, 다이소, 쿠팡, GS, 이마트, 세븐일레븐 이런 것들을 브랜드라고 표현하고요. 운행 일수. 자, 한 달 기준으로 해서 며칠을 일하는지 표현하는 겁니다. 휴무일, 쉬는 날을 표현하는 거예요.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브랜드는 일요일, 어떤 브랜드는 월요일, 어떤 브랜드는 주에 몇 회 휴무니까 조율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입차 시간. 우리가 물건을 받으러 가야 되는 물류센터에 도착해서 트럭을 대고 상차하는 시간을 입차 시간이라고 표현해요. 물류센터에 도착하는 시간은 입차 시간이 아니라 물류센터에 도착해서 상차를 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입차 시간이 14시입니다 하면은 14시에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추가 배송. 원래 코스에 없는 것을 급하게 추가로 가는 배송이에요. 자, 다음 지원 배송. 다른 구역에 계신 기사님의 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자, 배송 코스. 내가 배송할 점포, 가구 등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배송 코스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 가구가 정해져 있다. 이 대리점이 정해져 있다 하는 게 배송 코스입니다. 네 번째 단락, 제도, 장비, 장치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유가보조금. 정부에서 주는 기름값 지원금입니다. 정말로 쉽게 표현해 드리는 겁니다. 자, 화물차 보험료. 화물차는요, 승용차랑 달리 화물차 전용 보험을 들으셔야 되고요. 이거는 화물협회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화물협회는 뭐냐? 화물 운송업을 관리하고 지원해주는 기관입니다. 자, 다음 영업용 번호판. 노란색 번호판이라고 말하죠. 화물 운송업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차량에 반드시 부착되어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게 바로 이 영업용 노란색 번호판입니다. 자, 개별 번호판.
법인이 소유한 영업용 번호판이 아니라 개인이 소유한 영업용 번호판을 말합니다. 엄연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용차, 대타차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다른 차를 잠깐 빌려 쓰는 겁니다. 물론 거기 차는 기사님 계시겠죠. 이 코스가 갑자기 펑크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용차, 이 차와 기사님을 급하게 섭외한다 하는 게 바로 용차입니다. 자, DTG, 한국말로는 운행기록기라고도 표현하죠. 속도 등을 기록하는 디지털 기계예요. 트랙의 주행 정보 뭐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는 이게 운행기록기, 영어로는 DTG, 디지털 운행기록기 이렇게라도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 온도기록기. 물건의 상태 온도를 기록해주는 장치예요. 냉장, 냉동 따로 온도를 기록해주는 게 온도기록기입니다. 자, GPS, 차량의 위치를 알려주는 위성 시스템을 말합니다. 차량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배차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 트럭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톤, 2.5톤, 5톤, 7.5톤, 8.5톤, 11톤. 이런 차량들은 차량 자체 무게와 실을 수 있는 짐의 무게를 합산한 총중량의 차를 말합니다. 자, 1톤 차라고 해서요 1톤의 무게를 실겠다? 아닙니다. 차량의 무게와 실는 무게를 합산해야 됩니다. 이게 그 차량의 톤수가 되는 겁니다. 자, 윙, 옆문이 옆으로 날개처럼 열리는 트럭이 바로 윙이라고 하고, 윙탑, 윙바디 차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탑, 내장탑, 저상탑, 냉동탑 이렇게 말을 하는데, 덮개가 아예 덮여져 있는 짐칸으로 일반적인 저희 트럭들이 다 탑차입니다. 자, 저상탑차, 지붕의 높이가 캐빈과 똑같은 차량들을 말해요. 탑이 낮은 차량으로 지하주차장에 진입이 가능한 차량들을 말합니다. 센터에서 가구로 옮길 때 아파트가 많은 곳들은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배송하기 편하기 때문에 저상탑을 원하고 있죠. 자, 내장탑, 상원 상품을 배송하는 차를 내장탑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탑의 두께조차 다릅니다. 보온과 냉온이 다 돼야 되기 때문에요. 냉동기가 달려있고 칸막이까지도 설치를 해야 되는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내장탑차에 냉동기를 넣는다고 해서 냉동탑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어린이도 들으면 알 수 있게 제가 표현을 해드렸는데, 자, 이 정도만 알아도 정말 배송이 일할 때는 수월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실 때도 어떤 표현인지 다 아실 겁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거고요. 이런 정보들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화물직업전문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 실장이었습니다.